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당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막판 뒤집기를, 국민의당은 대세 굳히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투표 성향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2주기가 총선 분위기에 묻혀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추모 행사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광주 시립발레단과 함께 발레와 우리나라 씻김굿을 결합한 창작 발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이 48시간 무박 2일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뒤집기 대 굳히기 대결도 막판으로 접어들며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막바지, 여전히 지역구 절반가량이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뒤집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정권 교체의 결정적 반전의 계기를 호남 유권자들이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못난 자식 품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안아주십시오. 국민의당은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싹쓸이를 노리며 최대 격전지인 광산에서 막판까지 합동 유세를 벌이는가 하면 후보별로 지역구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 녹색의 바람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야당의 격전에 묻힌 다른 정당 후보들 역시 막판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기아차 앞에 모여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산업발전, 먹거리 창출,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정의당은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겠다며 진보 대표 정당으로 키워달라고 호소했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돈 버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중연합당은 원내 진입을 목표로 정당 득표율 올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기호 16번 민중연합당에게 던진 표는 무기력한 야당을 깨우는 영양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른 무소속 후보들 역시 무박 2일 이틀간 선거구를 누비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변수는 뭐가 될지 짚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공천 과정을 생각하면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인물로만 승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는 정당 투표 성향이 두드러질 걸로 보입니다. 후보들의 합동 유세, 합동 기자회견이 유난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호남이 손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광주 시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번 그냥 놔두고 2번, 3번, 4번 모두 합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1번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주자 중에 누구를 더 믿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이라면 두 정당의 표를 나눠주는 호남 특유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율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경험상으로는 젊은 층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투표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민주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가, 국민의당은 장년층의 지지가 높습니다. 또 선거 당일 오전까지 예보돼 있는 비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광양과 여수를 시작으로 다시 광주 전남의 주요 격전지를 방문합니다.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은 문 전 대표의 지난 방문 이후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상승세라며 전세 반전의 계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선거 막바지에 이뤄진 문 전 대표의 방문이 반성도, 진정성도 없어 광주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틀 남은 제20대 총선. 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의 정보 파악부터 투표장 접근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 발행이 의무화되는 등 개선되고 있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남의 한 사전투표소. 휠체어 이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1층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2층에 글자는 좀 뻑뻑하고 안 해볼 때 그러지. 선거 당일 전남의 투표소는 870개. 대부분 1층에 설치됐고 1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가 설치된 곳에만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22개 시군마다 한 곳씩 농아인 유권자가 많은 곳에는 수화통역사도 배치됐습니다. 장애인용 신형 기표대도 설치하는 등 투표 참여 불편자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제출이 의무화된 점자형 선거 공보물입니다. 도내 3,500여 명의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배포됐지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책자형 공보물과 똑같이 12면으로 제한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점자의 특성상 담을 수 있는 내용이 60%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간단한 아주 정말 미비한 공약 정도가 들어가서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 건지 의무니까 한 건지 사실 구분이 안 가기도 하고요. 전남의 장애인 유권자는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14만여 명. 당연한 권리에도 여전히 어려운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4.13 총선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고소 고발 등 과열 혼탁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고발 건수는 9건, 경고는 51건으로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수까지 합하면 1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접전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들 간 고발과 비난전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선 분위기에 묻혀 세월호 2주기가 관심받게 있습니다.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작가들이 나섰는데요. 종교계와 교육계도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들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무로 집을 만들고 하늘에서 쓸 동전을 담을 지갑도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한켠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지켜줄 부엉이도 걸려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 준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애도 있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기가 좀 핑계 같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만의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 작가 20명이 100일 동안 만든 1,3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까지 계속되며 수익금은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돈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되는 사회를 위한 그런 기억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종교계도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오늘 16일에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이달 한 달을 추념기간으로 정한 교육계도 팽목항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2주기 추모 행렬에 동참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공중전화.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하나둘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공중전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CD기나 ATM기기라고 부르죠. CD기는 돈을 찾을 수만 있고 ATM은 입금도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은행 자동화 기기들도 최근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광주은행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약 800대의 자동화 기기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25대만을 운영하고 있어 1년 사이에 180대 가까이 없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농협은행에서도 지난해 자동화기기 20여 대를 폐쇄했는데요. 은행의 자동화기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적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추세 속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기기가 적어지면 그만큼 첨단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불편이 커지겠죠.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자동화기기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생동하는 봄을 맞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창작발레 공연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광주시립발레단과 공동 제작한 첫 작품으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약했던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참여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현악 앙상블의 힘찬 전통 가락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는 무용수들의 춤사위에서는 절제된 힘이 느껴집니다. 태양신에게 처녀를 산재물로 바치던 태고의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발레입니다. 발레와 우리나라 씻김굿을 결합한 안무는 사랑과 희생의 감정을 한국적이고 보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옛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낼 때 그런 몸가짐이나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했어요. 봄의 제전 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단 40주년을 맞는 광주시립발레단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국내 부분 있고 특히나 광주 지역의 예술가들이랑 이런 부분이 협업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남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한국적인 색채로 재현할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발레단과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봄의 제전 지는 오는 15일과 16일 국립문화아시아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하늘이 어둡고 뿌옇게 보일 정도로 불청객 미세먼지가 광주와 전남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노란 유채꽃 위로 회색빛 먼지가 시야를 뿌옇게 가립니다. 천변다리와 광주 도심도 마치 장막을 친 듯 흐릿하게 보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고 평소보다 한적한 모습입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면은 목이 금방 칼칼하고 예민해져요. 지난 주말 광주 광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5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 오늘 낮에도 광주의 미세먼지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며 평소보다 두세 배가량 높았습니다. 맑은 날씨에 안개가 끼면서 자체 발생한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했고 거기에 예보에 없었던 황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기상청과 함께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잇따라 오보를 내면서 시민들은 주말 내내 황사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와는 것이 좀 그렇죠. 네? 방송에 나와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어, 아침에. 시도 때도 없이 공습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질을 자주 확인하고 황사 마스크를 지니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곡성군이 전남 최초로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광주 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0명이 광주 보호관찰소의 청년들을 위해 멘토로 나섰습니다. 나주 지역의 주요 배 과수원에서 고품질의 배를 생산하기 위해 인공 수분 작업을 펼쳤습니다. 지난 주말 보성군 군립 백민미술관 광장에서 열린 보성벚꽃 축제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전국 건설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40만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은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작업시간 축소 등을 통해서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산유원지 리프트카가 운행을 재개합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리프트카에 탑승해 시설 개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 상태를 점검한 뒤 운행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